자,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출발하기 전에 VSC 먼저 오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정말 잠깐 타게 된 차인데 렉서스 RX 450H 플러스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350H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그 전륜에는 2500cc 자연흡기 엔진과 그 다음에 그 전륜을 구동하는 모터 제너레이터 2, 그리고 발전을 담당하는 주로 모터 제너레이터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에는 뒷바퀴만을 구동하는 또 모터 제너레이터 리어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합해서 내는 출력은 309마력으로 시스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몸무게가 350H보다 155kg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동하기 위한 18.1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바닥 공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몸무게는 2180kg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타이어는 폭이 235mm의 235/50 21인치 사이즈의 타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차의 휠 베이스는 2850mm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차가 가진 이 세 가지의 주행 모드를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에코와 노멀과 스포츠로 그렇게 사용을 해 보겠고요. 또한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뭐 HV 모드, 오토 EVH, 또 EV 모드 이런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350H와 그러니까 이전에 타봤던 350H와의 좀 비교를 위해서 주행 모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주행 모드는 그냥 HV 모드 하나로만 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출발 전에 주행안전 장치를 먼저 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렉서스 차들은 도요타를 포함해 가지고 주행안전화 장치는 차가 정지 중일 때만, 정차 중일 때만 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빠르냐를 비교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기존에 타봤던 350H랑 좀 느낌이 어떤지, 또 이 출력도 60마력의 차이가 나고 그 대신에 무게는 155kg 차이가 나는데 무거워진 무게가 차체 바닥 쪽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 팩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한 그런 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동승해 주시는 저희 와인딩 친구가 이제 조수석에 탑승을 해주셨습니다. 그도 오래 참았죠. 뒷좌석에서 굉장히 속이 안 좋기 쉽거든요. 네, 웰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화면이 제가 작게 편집을 할 거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E4의 구동력 배분 실시간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먼저 에코 모드입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이게 EV 모드로 되어 있네요. 네. 잠깐 EV 모드로 했는데도 네, 일단 일반적으로 타기에는 출력이 괜찮았죠. 근데 역시 지금 언덕을 오르면서 계속 엑셀을 이렇게 쥐어 짜니까는 네, 그때는 오늘 낮에 비가 왔었나? 길이 조금씩 젖어 있네요. 지금 노면 상태가 완전히 마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차에 몸무게가 있다 보니까는 그 대신에 좀 얇잖아요. 235mm로. 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좀 코너에서 슬금슬금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일상주행 조건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엔진의 개입이 좀 덜 한다고 느꼈는데,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엔진을 몰아붙일 때에는 그때는 350H와 그 엔진의 개입 특성이 다르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또 이상하게 갑자기 외기 온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12도인데 네, 낮에는 막 20도 가까이 이르다가 지금 이제 접지력이 이 노면 컨디션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데다가 차는 무겁고 또 타이어는 얇고 이러니까 제가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터리가 이 하이브리드 모드임에도 네, 그 엑셀을 계속 이렇게 고출력을 끌어내는 주행을 하니까요, 배터리 수준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그 어떤 배터리를 수준을, 충전량을 특정 레벨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효율에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전력을 사용하는데, 지금 에코 모드에서도 그런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좀만 더 가보다가 노멀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가속을 시작할 때, 그때는 350H보다는 그래도 엔진의 개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AVS라고 하잖아요, 이 렉서스는. 이거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고급차한테 기대하는 네, 그런 승차감 수준을 이런 스포츠 주행에서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는 주행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단축 버튼, 그걸로 노멀로 가고요. 나머지는 제가 좀 만질 게 없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어떤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조용하죠? 네, 출발합니다. 확실히 조향이 들어가니까요, 조향이 들어간 상태에서 엑셀을 많이 밟으면, 아까 직진 주행 때는 이 뒷바퀴에 구동력이 3칸까지 밖에 안 올라갔는데 4칸에 올라가는 것도 지금 얼핏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뒷바퀴 모터는 출력이 좀 낮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54마력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걔를 좀 더 역할을 많이 맡기는 거는 이렇게 코너 같은 데서 좀 트랙션이 이뤄지려고 할 때, 그럴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가 이제 2.2톤에 가까운 공차 중량에다가 저희가 2명이 탔기 때문에 무게가 거의 뭐 2,400kg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았나요? 2,300kg대가 되죠? 네. 근데도 잘 주행 라인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은 네, 처음에 밟힐 때는 좀 가벼운 편인데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그 밟는 깊이가 늘어날수록 무게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코너링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타이어가 얇아가지고 좀 비명을 지릅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에코와 노멀 모드였고요. 잠시 뒤에는 하나 더 남은 스포츠 모드를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차를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요 가운데에 요 화면으로 가서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VSC는 미리 꺼놨습니다. 같은 이유로. 네, 그리고 여전히 이 하이브리드 관련 모드는 HV 모드로 타겠습니다. 네, 지금 엑셀을 많이 안 밟은 건데 일단 뒷바퀴로도 구동력을 보내고 있죠.
이 차는 이제 ECVT를 갖고 있지만 수동 변속도 가능하잖아요. 여기 기어 레인지의 뒤에 오른편에 S가 있는데 그게 수동 모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혹시 여력이 있으면 그것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확실히 전기로 먼저 쑥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엔진을 부드럽게 조력을 하게 만들죠. 네, 그게 이제 초반 가속 특성이 350H랑 좀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요때 느낌은 참 좋습니다.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네, 얘가 그냥 하이빔 올리고 내리고만 자동이 아니라 또 구역별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느꼈는데 그래도 나름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구동력을 단단하게 했네요. 근데 차가 무겁죠? 네. 자,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350H랑 네, 그 엔진 출력을 활용하는 특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급가속을 할 때, 그럴 때는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그런 주행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노면 변화에 대해서 차체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넘실넘실하죠. 느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쇄력이 스포츠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까 오는 방향하고는 다르게 이 방향은 그 노면 상태가 그래도 좀 말라 있네요. 매우 다행입니다. 그래도 얘가 감쇄력이 지금 그 스포츠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탑승자에게 주는 느낌은 네, 편안함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방지턱 넘어가지고 S, 네, 수동 변속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어쨌든 60마력 출력이 높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 수동 변속 모드에서의 느낌도 혹시나 다른가 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갑니다. 네, 엔진 소리가 왕 하고 커지는 거는 똑같은데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초반 가속에서의 이 전기 모터의 그 기여도가 더 높은 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다운시프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아니면 얘가 아니라고 띠릭 하죠. 네. 그래도 이렇게 운전자가 그 패들 시프트로 명령을 내리면 그냥 무조건 그거를 명령을 삼키지 않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 게 좀 깜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그 60마력의 차이가 좀 크게 다가왔는데요. 어느 이상 속도가 올라갈 때에는 네, 그때는 좀 변별력이 점차 희미해지는 느낌입니다. 350H와의 가속력 차이가, 그러니까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 능력에서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놨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감쇄력에서의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차에 탄 사람은 계속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아주 현란하게 그 영역을 바꾸죠. 자, 여기 좀 넣으면서부터 막판 스퍼트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가봅니다. 지금 이렇게 미끄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너에서 가속을 해보면 이 앞뒤 간의 출력의 비율이 그래도 앞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게 나타납니다. 네. 이 전체 시스템 출력이 이제 309마력 중에 뒷바퀴는 이제 50마력대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 움직임에서의 주도권은 앞바퀴에 있는 것이 맞죠. 어떻게 보면 좀 전륜구동 베이스의 전자식 사륜구동이라고 분류하는 게 이 차에 대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주행 모드를 에코로 바꾸고 이 차에 대한 주행 느낌을 좀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상주행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급가속이 좀 자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그 플러스 60마력만큼의 차이를 이제 350H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좀 단발성의 가속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게 좀 더, 그러니까 그 가속을 엑셀을 짓누르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좀 매우 좁혀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차가 좀 몸무게가 더 무거워진 부분은 어떤 그 코너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경쾌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 되는 반면에, 근데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더 좀 아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렉서스 RX 450H 플러스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